안녕하세요. 서종원입니다. 오늘 지역학과 동대문구 지역의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서종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아마 첫 시간을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한참 전국적으로 유행인 지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학 연구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지역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라는 말은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 동도 될 수 있고, 좀 더 좁혀보면 시골 어떤 특정한 마을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그것을 더 넓게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세계 아니면 뭐 아시아 뭐 이런 지역을 붙여서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동대문 문화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지역이라는 범주는 생각보다 넓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뭐 답심리가 됐던 뭐 전동동이 됐던 어떤 그런 소소한 동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통, 뭐 반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번 수 강의에서 좀 전해주고 싶은 건, 이제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런 강의들이나 이런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이제 그런 관심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갖게 하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둬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설명해주고, 지금 동대문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동대문구가 고향이시거나 아니면 외지로 나가신 분들까지도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지역학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래 뭐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로컬리티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 지역학의 출발은 한국이 아니라 서구, 뭐 유럽,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지역이라는 범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화원에서의 관심은 결국엔 동대문구의 어떤 역사, 문화, 이런 지역 연구, 뭐 생활사 등등이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뭐 지리학, 뭐 도시 개발 등등의 분야에도 지역학의 범주를 넓힐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성격을 고려해 볼 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뭐 민속, 뭐 시장 이런 등등의 내용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역이라는 학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립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역학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겠지만 지역 연구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학문적 토대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천천히 저랑 함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학의 출발은 1959년, 50년대에 와서부터입니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지역학 연구이신 월터 아이사드가 지역학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뭐 인구학, 도시 개발, 뭐 등등등 뭐 이런 분야에서도 지역학이 널리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범주보다는 상당히 더 넓은 의미에서 지역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동대문구를 좀 바라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동대문 문화원, 특히 동대문 문화원에서 추구하는 동대문구의 어떤 지역 연구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동대문구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봉학, 뭐 심지어 뭐 저기 충청도의 애산학, 뭐 등등등, 얼마 전에 또 충주학, 뭐 인천학, 부산학 등등의 상당히 많은 학문들이 지역학 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들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지역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어떤 전문 기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역학에 오늘날 관심을 갖게 됐는지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의 아주 가장 큰 핵심은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의
지방자치와 단체가 시작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지자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이 되면서 우리 지역, 우리 나라가 아니라 좀 더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시사와 미시사라는 게 있는데 지역학은 좀 더 큰 범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시사적으로 좀 더 지역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데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역학이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원에서 추구하는 지역학 연구가 출발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제주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육지화가 아닌 어떤 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제주도의 방언, 뭐 속담,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방언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알아들을지도 못하잖아요. 뭐 감숫강 뭐 이런 거면 우리가 지금 생소한 듯이 그런 어떤 관심에서부터 제주도에서는 지역학이 출발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본격화된 게 198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부산학, 인천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주술처럼 생겨나는 거죠. 그 당시에 지역학들의 출발은 다소 연구자들의 중심에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문 연구자들이 그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학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학이 출발됐는데 요 근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원에서 만들어지는 지역학들은 다소 그런 부분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그 부분의 핵심은 결국엔 전문 연구자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연구자가 동대문구만을 연구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거죠. 연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대문구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서울의 다른 동들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지역을 연구할 때 한계점이 다다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결국엔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동대문구를 100번 와도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 보는 거하고는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요즘 지역학은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어떤 지역학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학문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엔 외부 전문가들보다 시민들의 어떤 지역학 연구가 더 와닿기도 하고 더 지역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요 근래의 가장 큰 흐름은 결국엔 지역학은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 연구, 특히 동대문구를 연구하시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 중심으로 내가 아닌 나가 중심으로 아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우리 지역, 특히 이제 지역학에서의 핵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이냐의 핵심인데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에 서울학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서울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의 당집, 뭐 서울의 성곽, 서울의 시장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워낙에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 서울학에 나오는 논문들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서울의 면면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을 좀 더 아래로 내려다보면 우리 동대문처럼 소소 동에 관련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동대문 구지 정도 아니면 문화원에서 꾸준히 냈던 향토지들 뭐 아니면 뭐 축제 이런 것들에만 포커스를 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자료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 어떤 사람이 동대문구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싶은데 그 지역에 관련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역이 너무 거시적으로 서울이라는 맥락에서만 조사가 되고 연구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개별 지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데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분들도 우리 동대문구가 어떻게든 지역을 연구하는 어떤 전문기관으로 출발하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역학의 요즘 전국 단위에서 만들어진 모든 대다수의 지역학의 출발은 우리 지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 포커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역학이 지역에서 존재도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역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누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역을 가져야 되냐면 지역의 모든 정체성이나 특징, 어떤 문화 자원, 콘텐츠 자료, 요 근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뭐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뭐 문화 5가지 뽑아봐라 했을 때 선농단, 뭐 제시장, 그다음에 뭐 동대문,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말고 또 다른 문화들이 더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역 연구가 이렇게 관심 있게 여러 지역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모금 좀 먹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 연구가 왜 필요하냐, 특히 이제 지역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필요하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냐면 아카이빙 작업입니다. 요 근래 성북문화원이나 뭐 개별 문화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바로 아카이빙인데요. 이 아카이빙 자료는 동대문구를 예를 들면 설명을 좀 해보자면 동대문구와 관련된 뭐 다양한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뭐 신문, 그다음에 뭐 동대문구 청량리역에 있었던 뭐 철도청에 근무하던 철도원의 어떤 이야기들, 아니면 동대문 시장 근처, 아니면 동묘 내려오는 근처에서 뭐 장사를 하셨던 분들의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요즘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료를 결국엔 키핑하거나 저장하는 걸 아카이빙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들을 아카이빙하는 이유는 결국엔 왜 그러냐면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자료가 다 어디 갈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동대문구라는 지역의 역사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셔도 알겠지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뭐 사대문 바로 밖에 있긴 한데 다양한 어떤 성 안보다 다양한 문화들이 역동적으로 펼쳐진 곳이 바로 동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대문의 어떤 다양한 자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정도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잘 들여다보면 도시화와 산업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료들을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어떤 분은 사라지고 어떤 분이 가지고 있던 자료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런 자료에 천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중요성에 대한 누구 하나도 인정을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료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 문화원이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역학이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바로 컨텐츠입니다. 요즘 예를 들면 강릉이나 주변 어떤 문화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지역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작업들을 너무 일찍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대문도 선농제라는 어떤 핵심이 있기 때문에 성농문화관이 만들어지던 것처럼, 그런 자료들이 없이는 그런 콘텐츠 자료들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콘텐츠 중에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동화책도 만들어야 되고, 동대문의 역사문화 자료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막상 그런 시대가 도달했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됩니다. 요 근래 지역의 동대문구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료들이 어떤 자료까지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웹툰, 심지어 초등학생들 교과서로 부교재료도 들어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강북구나 도봉구,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들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옛날 이야기, 옛날 자료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역학이라는 분야에서 그런 연구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네 번째는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사람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 연구자가 봤을 때 크게 자료는
정사, 즉 문헌이나 이런 걸로 쓰는 문헌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한 사람의 기억은 바로 구술 자료라고 합니다. 뭐 이 자료 외에도 이미지나 뭐 다양한 어떤 영상 자료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의 역사 문화를 들여다볼 때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헌과 구술인 겁니다. 근데 문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역사 자료에 많이 정립이 돼 있죠. 근데 의외로 아까 제가 말했던 청량리나 뭐 그런 철도원에 청에 근무했던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기시장 여기 양령시장에 와서 그분들이 약을 팔 때 어디서 가져오고 이게 어떻게 판매하고 누가 사러 오고 이 약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는 그분들이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료를 정리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정체성이 단순히 문헌 자료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구술 자료가 같이 맞물려야지만 그 지역의 어떤 연구들이나 특징, 정체성,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지역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라도 계속 가져야 되지만 그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이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대문구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동대문구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향토지, 동대문 구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런 관심들이 지역학이라는 어떤 메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료에 어디 기관이 좀 많이 자료를 갖고 있고 이렇게는 흩어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수집하고 이런 기관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화원들에서 지금 동대문 문화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런 역할들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동대문구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일부 자료들이 있는 거지 문화원조차 그런 관심을 안 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 자료들이 아마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상당히 역사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의외로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상당히 자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좀 시작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또 하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생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탄을 떼는 문화, 뭐 먹고 사는 문화, 주거 문화 등등이 있는데 그런 조사가 다소 좀 부족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있는 것들은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좀 더 많았으면 좀 더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어찌됐든 동대문구 구청에 문학과가 있어서 어찌됐든 학예사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모든 동대문구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